자, 이번에는 이전 영상에서 작업했던 거에서 이어서 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조금 전에는 인풋 데이터 X를 가지고 아웃풋 데이터 Y를 예측하는 걸 했는데, 거기서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저희가 활용한 건 이 웨이트라고 하는 이 오메가 표시 나와 있는 요 하나만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 비아스라고 되어져 있는 편중값을 추가적으로 부여를 해서 조금 더 이 y 값의 아웃풋 값의 정확도를 올려주는 어큐러시 값을 올려주는 작업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저희가 여태까지 작업했던 이 테스트 c.cs 파일은 너무 많은 테스트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남겨놓고 향후에 작업에 활용을 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체크를 언체크를 해서 비활성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disable 체크를 언체크로 해주게 되면 활성화가 안 되고 이 테스트라고 하는 코드를 활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테스트 1이나 아니면 그냥 테스트 1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2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새로운 스크립트를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2라고 되어져 있고 스크립트라고 하는 폴더에 옮겨 넣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여기 테스트 2번이라고 되어져 있는 파일을 열게 되면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럼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여기 수평으로 같이 놓아두고 본 다음에 자, 동일하게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붙여넣기 해서 연결해 주시고 그럼 테스트라고 되어져 있고 테스트 2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네, 그렇게 네이밍이 되어져 있고 3D 텍스처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private 한 다음에 모듈러 3D 텍스트 그리고 awake 함수는 플레이 버튼 누르자마자 맨 처음에 실행되는 함수인데 이 코드상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 코드 하이라키 부분에서 이 모듈러 3D 텍스트라고 하는 타입의 코드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이 블랭크 안에다가 그 값을 넣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몇 가지 코드를 추가를 할 겁니다. 솔직히 요번 코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레이에 관련된 걸 이해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비아스라고 하는 걸 추가한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맨 처음에 아예 처음부터 코드를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플로트 x 값에다가 0을 집어넣고 플로트 y 값에다가는 뭐 1이라고 하는 값을 초기 값으로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트 w 한 다음에 이 w는 웨이트 값이 되겠죠. 그래서 tf random normal 한 다음에 new tensor shape 이라고 해서 새로운 텐서 쉐입을 하게 되는데 텐서 쉐입의 개수가 이게 배열로 되어지는 것, 즉 행렬이기 때문에 여기에 개수 값을 한 개를 하게 되면 그 행렬에 있는 아이템은 한 개가 되는 겁니다. 한 개로 만들어 놓고 이 랜덤 값의 범위는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해주겠다로 할 건데 자, 제가 여기서 플로트로 연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에러가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var 한 다음에 프린트 w로 해보면 자, 이렇게 돌아와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 콘솔 부분에 다음과 같이 이 랜덤을 값을 도출하게 되면 쉐입의 개수 형태 한 개야. 플로트는 32 타입에 안에 있는 아이템의 타입이 플로트야. 라고 한 얘기고 여기 보면 대괄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고 하고 C샵에서는 어레이라고 하는데요. 이 블랭크 안에 있는 아이템인데 사실 이 아이템을 뽑아다가 써야 됩니다. 이 아이템의 인덱스 넘버는 사실 1이 되고요. 여기 만약에 추가적으로 뭐가 더 붙으면 얘는 아이템이 1이 되고 얘는 2가 되고 이게 좀
어렵다, 나한테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지금 뭐 국내에는 워낙 책들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그냥 헬로 파이썬과 같은 아주 기본적인 도서, 그 미국에서는 국민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보는 헬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컴퓨터공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뭐냐면은 아, 맞을 거예요. 워렌 샌데라고 하는 아빠가 카터 샌데라고 하는 67살 되는 아이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거든요. 이게 조금 더 이 프로그래밍에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한 좋은 교재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0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얘를 플로트로 활용을 할 겁니다. 플로트로. 왜냐, 플로트를 안 하게 되면 복잡하거든요. 코드에서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알려줘요. 야, 컨버트 되는데 텐서 타입을 플로트로 변환을 못 하겠어. 그래? 그러면 지난 시간에도 이거 했었는데 numpy라고 하는 거를 해줘야 돼요. 예, 이거 이 데이터 구조상 numpy를 해주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 콘솔 보시면 d 타입을 d 타입 블랭크 블랭크를 해주게 되면 플로트라고 하는 글자가 나올 거고요. 저희는 이 데이터, 이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value 값을 가져오는데, 더 큰 문제는 이 value 값이 리스트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값을 또 빼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또 대괄호 해주고 00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저 대괄호 안에 있는 저 값을 가져오는 거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볼게요. 자, 여기에 랜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제가 이걸 한 4개로 늘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저장을 해보고 지워준 다음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게 보다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걸 var 해주고, 자, 이 뒤에 있는 부분은 우선 이게 지워보겠습니다. 해주고 프린트를 하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w numpy 대괄호 해주고 0번 해주고 세미콜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짧게 찍고 싶은데 또 하다 보면 늘어나네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워주고 다시 플레이를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서 랜덤하게 이러한 데이터들이 4개죠. 4개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는데 0, 1, 2, 3 0번을 뽑아내 해가지고 이렇게 0번이 나온 거고요. 예를 들어 0, 1, 2, 3이잖아요. 제가 저기를 맨 마지막 3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 데이터를 빼내겠다. 그러면 저 볼게요. 3 하게 되고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클리어 해주고 다시 플레이 하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이제는 0, 1, 2, 3의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이해가 필요한데 그냥 지금 만약에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전부거든요. 예,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거 지워버리고, 그러면 제가 쓸 거는 현재는 이렇게 한 다음에 .numpy라고 하는 구조에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데이터만 활용할 거고요. 이건 weight 값이 되고, 이제 비아스에 해당하는 값 뿅 한 다음에 b, 사실 비아스 다 쓰면 돼요. 근데 저는 저렇게 해놨고 이렇게 데이터 값을 2가지를 빼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그모이드, 저기 액티베이션 함수로 시그모이드, 뭐 렐루, 탄젠트 h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우선 시그모이드를 활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앞에는 이 형 타입을 플로트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포구문을 통해서 여기 있는 값들을 도출할 건데, int i 초기값 설정해주고, 이 i는 10번의 에포크라고 해서 반복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i 더하기 더하기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웃풋 값을 도출해낼 건데요. 자, 여기에서 시그모이드가 플로트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플로트 아웃풋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해준 다음에 여기에 x x는 이제 인풋 데이터가 되겠죠. x 값에다가 w 값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에서는 이제 편중값의 치수를 주는 건데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요겁니다. 저희는 이 비아스라고 하는 값을 추가를 하는 겁니다. 이전 영상을 보시면 아마 W, 이 오메가만 추가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곱하기 B 해줘서 다음과 같이 아웃풋 값의 형태를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실값, 로스 값을 도출을 할 건데요. 로스 값에 대한 값이 없네요. 일단 플로트 로스 해준 다음에 이제 y 값으로 전체 예측 값이 되겠죠. 저거를 가지고 실제 현재 도출되어져 있는 아웃풋 값을 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편차가. 내가 지금은 사실은 이 답을 알고 있는 거예요.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답이 저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실제 답과 내가 나와야 되는 답과 현재 도출되어지고 있는 아웃풋의 값의 차이가 얼마인지, 그게 이제 손실량이 되는 겁니다. 손실값이 되는 거고요. 지금은 훈련, 정해져 있는 훈련, 약간 지도학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이 뭐냐 하면 머신러닝 지도학습 찾아보시면은 뭐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해서 아마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너무 기초적인 거고, 슈퍼바이즈드 러닝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매틀랩에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 슈퍼바이즈드 러닝 하게 되면 지도학습인데, 지도학습은 답은 알고 있는데 답에 맞춰서 답을 보고 훈련을 하는 거고, 뭐 비주얼드 학습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에 관련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플로트 W 값이 이제 있으니까 W 웨이트 값에다가 x 곱하기 0.1 반드시 F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로스 값을 추가를 해서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웨이트 값. 여기 보시면 이 웨이트 가중치 값이 능동적으로 웨이트 값을 액티베이션 함수에다가 변화를 줘서 해주는데, 변화 주가 있는 이 조절을 해주는 애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웨이트가 있고 비아스가 있고, 두 가지가 막 조절해가면서 그 신경망 구조를 컨트롤해서 이 아웃풋 값에 근사한 값이 나오게끔 저기를 막 조절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B도 여기도 B 더하기 1F 곱하기, 이게 파이썬이면 굳이 F라고 하는 거 안 써줘도 되는데요. 여기는 타입 베리어블의 타입에 따른 게 좀 예민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다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값이 중간중간 체크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if 구문 써주는 건, 사실 if 구문 안 써줘도 됩니다. if 구문 안 써주셔도 되고,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거이기 때문에 이렇게 빵 해서 한 번에 갖고 오는데, 이게 아웃풋으로 바뀌어 있죠. 아웃풋. 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고 저장한 다음에 플레이를 해주게 되면, 이제 아까 전에는 로스 값하고 어큐러시 값이 유사하게 나왔어요. 왜냐하면 비아스나 웨이트 값이 능동적으로 막 변화를 안 했거든요. 이제는 그 값들이 능동적으로 변화하면서 두 가지 값들이 서로 막 하면서 정확도, 이제 웨이트 값이 점점 더 높아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거의 99%죠. 맨 처음에는 93%만 근사값 나오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서 출력되어져 있는 값을 이제 여기에다가
나타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나타나게 할 건데 플레이 우선 꺼주시고 여기에서 사실은 이게 너무 금방 처리되는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금방 처리가 될 텐데요. 자, 여기에서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텍스트 부분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추가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바로 추가를 한 상태에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바로 이게 연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데이터가 999 에포크 단계까지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저는 좀 순차적으로 보이게 하고 싶거든요. 그럴 때는 제 생각에는 이 보이드 부분이라고 하면은 보이드는 매 프레임마다 실행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누머레이터 예, 이 열거형 타입으로 해준 다음에 이 열거형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작업 중간중간 과정에 퍼즐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거형 타입 구문에 쓰는 거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항상 새로운 데이터 리턴 값에 새로운 데이터로 해준 다음에 웨이트를 걸어주는데 wait for second라고 하게 되면 그 아마 그 제가 초를 지정할 수가 있을 텐데 초를 지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엔드 프레임도 안 될 겁니다. 엔드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걸로 해주면 wait for change results 중간중간 값이 변화되는 과정의 값 상태를 여기다가는 값을 넣을 수가 없나 보네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한번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면 네, 차례대로 이제 되네요. 이제 값이 변화되고 있는 순간순간 과정을 그나마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입니다.